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의 강의는 개신교 선교의 시작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조선의 문호 개방과 개신교 선교, 두 번째는 초기 선교사들 몇 분을 살필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신교 선교의 자주적 수용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이 이제 세국 정치액을 펼쳐오는 가운데에 모화 사상파와 수구 세력이 이제 쇠퇴하게 되어지죠. 선진 외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부국 강병을 시도하던 개혁파가 득세하게 될 때에 외무 대신 김옥균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일본에 주재하고 머물렀던 넉스, 맥클레이, 루미스 등 이 선교사들을 만나고 청산학원을 돌아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주재하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는 김옥균의 공고를 받아들여 감리교 선교부의 요청을 받아 1884년 6월 8일에 조선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고정을 아련하고 김옥균의 도움으로 왕으로부터 기독교 병원과 학교의 설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가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 됐죠. 맥클레이는 선교사업보다 병원과 학교를 경영하는 일에 주력을 했고요. 고종의 환심을 사서 윤허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선교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개신교 선교를 여는 첫 교도부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후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등이 입국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일들을 계기를 통해서 조선에 상륙한 개신교는 조정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1898년 6월 10일 선교의 윤허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선교사 An American Missionary Teacher라는 공식 명칭으로 스왈렌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알렌 언더우드 아벤젤라 등은 선교사의 명칭이 아닌 의사 혹은 교사의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조선 선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중원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역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인데요. 우선 알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렌은 선교의 윤허를 받기 위해 힘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1898년 정식으로 선교의 윤허가 내려질 때에 이 알렌의 사역의 아주 공로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렌은 미 오하이오주 딜레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대학을 신학부를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까지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신저와 결혼하고 그해 10월에 미국 북장로의 의료 선교사로 중국 상해에 파송이 됩니다. 알렌은 상해 남경 등지를 한 1년 동안 순회를 했지만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인 핸더슨을 상해에서 만나고
이 핸더슨 박사의 소개로 조선을 소개받고 조선에 갈 결심을 합니다. 이때 알렌은 조선의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타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진을 하고 확인한 후에 1884년 6월 8일자로 선교 후에 조선 임지를 바꿔줄 것을 요청합니다. 조선 파송을 허락받은 알렌은 그해 9월 20일 조선의 첫 의료 설교사로 제물포에 입항하였습니다. 이틀 뒤 서울에 도착했으나 아직 선교의 윤허가 내려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초대 미국 공사였던 푸트의 주선으로 선교사 신분을 감춘 채 공사관 전속 의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푸트와 함께 고종을 알아냈을 때 고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가 아닌가 하고 물을 때 푸트 공사는 그가 공사관에 소속된 의사일 뿐이라고 답변하며 고종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이면서도 신분을 의사로만 밝힌 알렌의 숨은 의료 선교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발발했을 때 빈사 상태에 빠진 수구파의 거두 민영이 민비에 족한데요. 3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완치시켰습니다. 재래식 의료는 이 수술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을 가졌고 기술을 가진 민영익은 이 알렌이 다친 민영익을 고치고 나서 하사금 10만 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고종의 두톤 신임을 사서 시의에 임명이 되고 알렌은 정식으로 선교 사업에 착수하는 의중을 굳히고 그리고 1885년 1월에 미국 공사 포크를 통해 국립병원 설립안을 조정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봄 조정에 알렌의 병원 설립 계획안이 승인되었고 갑신정변 때 역신으로 척살되었던 그 괴합파 홍영식의 집을 수리해서 병원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입니다. 영어에는 Extended Grace House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885년 4월 9일 서울 북부 제동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선교회 측에서는 의료원장을 파견하고 건물이나 기구 및 일체의 경비는 조선 조정에서 부담하게 하고 통리, 교섭, 통상, 아문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개원 첫해 알렌은 그의 같이 입국한 감리교 스크랜톤 선교사와 장로교의 헤론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1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1886년 3월 29일부터는 병원 부속인 관영으로 의학 교육을 실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선교 사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신중한 알렌은 워낙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했으므로 선교적 열의에 불타던 스크랜톤, 헤론 등과 자주 불화를 빚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알렌은 좋지 않게 평가한 보고서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여러 차례 접수가 되었고요. 그 갈등에 사로잡혀 있던 알렌은 부산 선교부로 전임할 것을 요청했으나 좌절되고 1887년 재중원 의료사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1887년 가을에 주 워싱턴 조선공사관 고문으로 전직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선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위촉을 받고 1890년 7월 9일 조선에 재입국하여 미국 공사관 서기관이 되었으며 총영사와 대리공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반년 전인 1905년 3월 말에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고 조선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초기 선교사의 언더우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9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으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언더우드가 6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고 그 다음에 1872년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 화란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에서 경영하는 뉴 브런즈윅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 부목사인 이스톤의 영향을 받아 구세군 전도대에 끼어 노방전도에 나섭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의 뜻을 두고 인도 지리, 환경, 풍토 등에 대해 공부하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인도 선교를 위해 반드시 의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1년 동안 의학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치학원 강사로 있었던 알트만 박사로부터 한미 수호 조약으로 조선의 선교의 길이 열렸지만 이를 위한 선교 대책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인도와 조선 두 곳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 선교를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엘리노드를 만나 그의 소개를 통해 윌리엄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윌리엄즈의 선교 후원을 받은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16일에 조선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1885년 1월 일본에 도착하자 2월간 머물면서 이수정으로부터 조선어와 관행을 배웠습니다. 그가 번역한 한글 마가복음을 건네받고 마침내 같은 해 4월 5일 부활주일날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게 된 아펜젤라 부부와 함께 개신교 첫 목사로서 제물포에 입방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그 같은 배를 타고 누가 먼저 땅을 찢을 것인가 서로 이렇게 먼저 자기 주장을 내서다가 그러면 우리 같이 어깨동무하고 내리자 이렇게 해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땅을 딛자마자 한 여성이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아펜셀라의 부인이셨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의 어수선한 사정 때문에 일단 자신의 선교사 신분을 감추고 광해원을 운영하던 알렌의 조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해원에서 일하는 동안 의학을 배우던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치는 한편 노방전도에도 힘씁니다. 1886년에는 고아들을 모아 자기 집에 예수교 학당을 설립하여 숙식을 제공했는데요. 이 학당이 바로 경신학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조선에 온 지 1년 만에 한글을 익혀가며 마가복음을 새로 번역을 했고요. 입국 처음 1년 동안은 선교 열매가 거의 없었으나 1886년 7월에 이르러 드디어 알렌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노도사, 노춘경이 원 이름인데요. 노도사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첫 전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언더우드는 1887년에 자기 집 사랑채에 장로교회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솔레교회의 요청으로 솔레를 직접 방문하여 7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장거리 내지 여행을 하여 적절한 선교 기지를 탐색했는데요. 1887년 초에 언더우드는 북서지역 500마일을 여행하고 1888년 봄에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와 함께 서해안 200마일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은 대체적으로 길거리와 주막 그리고 노상과 마을 등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만남을 목적으로 종종 조선의 전통적인 객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방을 이용하고 했는데요. 1889년 3월에 호튼 양과 결혼을 올리고 곧바로 강계, 신의주, 함경도를 거쳐 만주에까지 전도여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 여행에서 만주에 있던 조선인 33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성과도 올렸고요. 그는 아펜젤라와 동역하며 성서 번역 사업에다 크게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1891년 안식년을 맞이한 언더우드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되었던 신학교관의 선교연맹의 강사로 참여하여 당시에 밴더빌트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감리교 교인 윤치호와 함께 신학생들에게 조선 선교에 관한 큰 도전의식을 심어주었고 그 열매로 맥코빅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테이트,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의 존슨, 레이놀즈가 조선 선교사로 내한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젠킨이 합류합니다. 이들의 조선 선교행을 돕기 위해서 언더우드의 형인 존 언더우드가 남장로교 선교본부에 $2,000의 선교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학생 자원 선교대회에 강사로 참여하였는데 후에 세브란스 의전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의사 에비슨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또 신문 발간에도 힘을 써 한국 교계 최초의 신문인 그리스도 신문을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속간하였으며 찬송가도 편찬했습니다. 언더우드의 빼놓을 수 없는 공적 중에 또 하나는 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입니다. 이렇게 교육사업과 전도 그리고 성서 번역까지 폭넓게 선교사역을 수행하던 언더우드는 과로로 병환이 깊어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1916년 10월 12일 57살의 나이로 애틀랜틱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보겠는데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가 입국할 때에 함께 우리 국내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알렌이 원래는 그 의료 선교사로 입국했지만 이 두 분은 개신교의 목사이자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아펜셀라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썬더톤에서 출생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펜젤라는 웨스트체스터 사범학교에 다닐 때 1876년 10월 2일 그곳 장로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평생 제2의 생일로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학우들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체험한 계기로 장로교회에 출석했고 1878년 랭카스터에 있는 프랭클린 앤 마셜 대학에 진학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 이후 장로교회의 신앙 형태에 대해 갈등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엄격한 당시 미국 장로교회의 신앙 유형이 아펜젤라의 신앙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란카스터에 있는 제1감리교회의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879년 감리교회로 교적을 옮기게 됩니다. 감리교로 옮긴 후 1882년 두루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동안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월즈워드에서 그리피스가 지은 은자의 나라 Korea, The Hermit Nation이라는 책을 빌려 읽고 난 다음부터 조선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의 선교 목적은 조선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그는 1883년 10월 하트포드에서 열린 전국신학교 연합회에 두루신학교 신학생 대표로 참석해서 해외 선교에 대한 열띤 강령을 듣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이 집회에서 만년 동력자가 될 뉴브런즈워크 신학교 신학생 대표 언더우드를 만났죠. 그래서 1884년 그가 졸업반이었을 때 미국 감리의 해외 선교부에서는 조선 선교를 단행하기로 하고 우선 학교와 병원 사업을 수행할 선교사 후보를 물색합니다. 그때 이제 병원 사업자로서는 의사인 스크랜톤이 임명이 되었고 학교 사업을 담당한 선교사로는 워즈워드가 개인 사정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대신 아펜셀러가 임명을 받게 됩니다. 1884년 12월 랭카스터에서 만난 청교도의 후에 닷지와 결혼하고 이듬해 1885년 목사 안수를 받고서 조선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펜셀러는 스크랜턴 부부와 함께 태평양 우편선인 아라비코를 타고 그해 2월 27일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는 우선 3월 5일 선교사 맥컬레이 서재에서 조선 선교사 회의를 개최하여 선교 대책을 논의합니다. 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입국 전 2달 남짓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수정으로부터 한글을 배웠고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본 마가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의 폴로 감독으로부터 조선 선교부 부감리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함께 미쯔비시 선박회사의 배편으로 조선으로 출발하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때 그는 조선의 첫걸음을 내딛면서 그날 부활절이죠. 사망의 철장을 깨쳐버리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애로 인도하시길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갈망하던 조선의 선교사로 왔으나 당시의 조선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불안한 정황이어서 인천에서 한 주간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펜젤러는 그의 7월 19일 스크랜턴이 마련해 놓은 서울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선 그는 교육사업부터 시작하여 두 조선인 학생의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 교육과정에 훗날 배제학당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갓 쓰고 도포 입은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기독교 신앙과 자립정신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행적이 알려지자 곧이어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고전까지도 관심을 보였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의 지닌 배제학당이라는 교명까지 하사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유경사업에 힘쓰는 한편 열정적으로 선교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1885년 그리고 1886년 각각 두 일본인에게 세례를 주고 1887년에는 밤마다 그에게 찾아와 성경을 배웠던 배제학당 학생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1월에는 한국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의 정동교회 자리에 베델교회를 세우고 10월부터 조선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펜젤러는 베델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의 확신을 얻었고 지방 순회 전도 여행길에 나섭니다. 1888년부터 시작한 그의 전도 여행은 1890년까지 계속되어 조선 8도 중 6개 도를 순회하면서 지방별로 교회 터를 물색해 놓았습니다. 아펜젤러는 전도는 물론 성서번역과 청년운동에도 주목하였는데요. 특히 그는 1898년 독립협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이상재, 이승만, 남궁옥 등 그들에게 옥중전도를 전개했고 이들이 기독교에 귀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과도 손을 잡았고 기독교 청년회 YMCA죠.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기독교 청년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서 1901년에는 배제학당 내에 기독교 청년회 서클을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공로가 회자되어져서 1900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귀환할 때에는 고종의 배웅을 받았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1901년에 조선에 귀환한 아펜젤러는 계속하여 전도사업에 힘쓰는 한편 성서번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1902년 6월 주일 목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서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려고 인천에서 배편으로 목포를 향해 가던 중 군산 근처에서 안개로 인해 항해로를 벗어난 일본 상선과 충돌하는 바람에 4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펜젤러는 선교 사역 중에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지막 그 조선 선교와 개신교 수용과 그 특징을 살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일부 교회 사학자들은 개신교 선교의 시점을 188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좀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1885년은 사실 교회가 생긴 해도 아니고요. 서양 선교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1832년 고대도에 첫 발을 디뎠던 선교사는 규철라프 선교사죠. 우리가 규철라프 목사인데요.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 토마스 목사님도 계시고 1884년에 들어온 상주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도 있습니다. 모두가 1885년보다 앞서입니다. 1885년을 선교의 시작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이때보다 연대적으로 앞선 그 바쿠로부터의 선교 행적이 있기 때문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안에서부터 받아들인 선교의 자국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만주에서 첫 세례자가 있었던 때나 소래에서 첫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죠. 이 소래교회예요.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때를 시작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가 인식하는 이러한 역사 과정의 그 서정을 확인한 결과 외국의 첫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시작한 정황은 기독교를 자주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긍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서 한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선 선교는 선교사의 내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수용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그 점은 바로 자주적 수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토론으로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3-3 강의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한 39분 41초를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잘 들으시고 공지란을 통해서 토론 관리에 들어가셔서 잘 여러분의 내용을 설명을 잘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3-1, 3-2, 3-3 강의까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차에 우리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